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아이가 10살에 갑자기 발병을 했고 양성 롤란딩 뇌전증으로 들으신 것 같은데 이게 뇌전증의 완치라는 게 있는 것인지 또 약을 성인이 될 때까지 계속 먹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뇌전증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뇌전증의 완치는 있을 수 있고 진단에 따라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양성 롤란딩 뇌전증 진단이라면 완치는 충분히 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약을 뭐 정말 짧으면은 2, 3년 먹고 바로 중단을 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경우는 그리고 특히 양성 롤란딩 뇌전증은 기본적으로 약물에 반응을 잘하는 경과로 알려져 있긴 한데 어떤 드물게는 약을 조금 더 오래 먹어야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약 계속 잘 드시면서 경과를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뇌 상처가 있어서 경련하는 사람도 완치할 수 있나요? 이거는 뇌 상처가 어느 정도이고 또 그 부위가 어떤지 여러 가지를 감안을 해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처에 따라서는 완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 약물만으로 조절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 약물을 여러 가지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한 이 경우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그림에서 약물을 3개 이상 먹게 될 때 빠르게 수술을 고려하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술로 넘어가야 되는 경우가 있고 만약 상처 자체가 충분히 수술로 제거 가능하면서 나중에 일상생활에 문제를 덜 주는 부위라면 또한 수술을 통한 완치를 기대해 볼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또 보호자분 궁금해하셨던 게 뭐 약물 부작용이나 완치 판단에 대해서 궁금해하셨고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라서 금기 음식, 금지 약물도 음식은 크게 제한을 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약물은 아까 말씀드렸던 뭐 한약 그리고 그런 홍삼 그리고 약물 중에서 이제 약물 중에 항히스타민제 이런 부분을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중요한 부분은 일상생활을 할 때 병명을 공개할지 말지가 많은 고민이 되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공개를 하는 거를 좀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는 그 이제 아이를 관리해 주시는 분들이 병명을 알고 있어야 그런 경련의 대처도 훨씬 미리 준비를 할 수 있고, 또 아이를 혹시나 높은 곳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물놀이 상황이나 그런 데 있을 때 훨씬 아이에 대한 관리를 미리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좀 아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에서의 일상생활 관리자분들께는 병명을 공개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 선생님이랑 상의를 해서 만약 학교 같은데 진단서가 필요하면 그런 거는 적극적으로 의뢰를 해주시고 또 학교 선생님들한테 뭐 이 약물 관련해서 주의사항 같은 거 필요하면 서류를 적극적으로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질문은 올 이제 4월에 진단을 받은 분이고 사춘기 때 진단을 받았는데 급식실에서 쓰러져서 뇌전증 증상을 스스로 궁금해하는데 이제 부모님께서 사춘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조심스럽습니다. 지금 라미탈 케프라를 먹고 있는데 약을 먹은 다음에 잔기억을 잘 하지 못하고 건망증이 늘어서 앞으로 더 심해지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이게 뇌전증 시 증상 관련해서는 이거는 교수님이랑 상의를 하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 게 왜냐면 일단 지금 이 상황에서 제가 뇌전증의 종류를 명확하게는 모르겠기 때문에 이게 만약 그 전신적 예를 들면 이 나이 때 흔한 뭐 청소년 근관대 발작인지 아니면 알고 보니 어떤 스스로 아이가 알고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떤 전조 증상 뭔가 예를 들면 막 배에서 치밀어 오르는 느낌이 있다든가 어떤 이상한 느낌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증상이 나중에 뇌전증을 조절할 때 그 증상 다시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가 의료진들한테도 되게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교수님이랑 상의를 꼭 하시는 것이 좋겠고 사춘기라서 어떻게 설명을 할지 이 부분은 좀 제 강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이 나이가 되면은 큰 강점은 아이들이 이걸로 심리적으로 좀 이겨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한편으로 이제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나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아이가 그 자제분들이 병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게 되면 오히려 치료하는데 아주 큰 동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치료를 잘 받게 되면 나중에 완치에도 잘 이를 수도 있고 혹시나 그냥 오랫동안 약을 먹어야 되더라도 스스로 조절 아주 잘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잘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필요하시면 의료진분들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별개로 라미탈 케프라 약제들은 둘 다 인지 관련 부작용이 상당히 그냥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잔 기억을 잘 하지 못하는 건망증 같은 부분이 혹시 그런 뇌전증 자체랑 연관이 되는지 아니면 기분, 뭐 예를 들면 우울, 불안 이런 거랑도 연관이 됐을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보시면서 필요하면 상의를 하시고 필요하면 심리검사나 그런 부분까지도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은 라미탈 케프라는 기본적으로 계속 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의 뇌전증 약물 치료가 뇌발달에 미치는 영향이 궁금합니다. 하나 궁금하신 거는 이거 약물 때문에 발달 더 늦어지는 거 아닌가요? 이게 궁금하실 수 있고 아니면은 약물 치료가 아이 발달에 도움이 되나요? 이게 아마 궁금하실 수 있을 텐데 아까 말씀드린 수많은 약제들 대부분은 인지를 떨어뜨리는 부작용은 지금 거의 없는 편이기 때문에 그런 인지 저하는 많은 경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아까 이제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뇌전증은 치료가 늦어지거나 불충분할 경우에는 발달 장애를 더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약을 잘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뇌전증 자체가 뇌 발달에 방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뇌전증을 치료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약물 치료를 교수님이랑 충분히 상의하시면서 약을 잘 복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약물에 내성이 생기는지 기간이 길어지면 약을 계속 바꿔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약물에 내성이 보고된 문헌들이 있긴 한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내성 때문에 치료에 장애가 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어떤 약이든 내성이 생기는 경우는 아주 흔하진 않고 이 약이 잘 듣는데 기간이 길어졌기 때문에 약을 바꾸거나 그렇게 하진 않습니다. 약이 좋고 뇌파가 잘 조절되고 경련이 없으면은 약을 끊는 걸 고려해 볼 수는 있고 그냥 증상이 조절이 잘 안 되면 그때는 약을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약을 바꾸지 내성 때문에 바꾸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내성은 치료 과정에 있어서는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훌륭한 강의와 함께 사전 질문 답변해 주신 최한송 교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